안녕하세요. 오늘 마약, 순간의 실수, 끝없는 고통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김하늘입니다. 혹시 마약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흔히 생각하기로 마약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사회의 어두운 면에 관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시면 청소년과 20대의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요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약은 한국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최근 들어 마약 관련한 범죄나 이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이 연예인들을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마약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연예인들이었죠. 특히 유아인은 최근에 마약 문제로 큰 이슈가 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과는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2014년에는 마약 사범이 9,984명에 그친 것에 비교해 20년에는 18,050명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더 이상 마약 문제에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갈수록 내려가는 것도 큰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30, 40대를 중심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에는 청소년, 20대층도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죠. 그런데 단속만큼 중요한 게 재활치료입니다. 한번 중독된 사람들이 주변에 마약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기간 입소해서 치료받는 재활합숙소 전국에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재활과 치료가 왜 중요한지 치료를 받고 있는 20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재활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7명 중 6명이 20대입니다. 나는 망가질 수 있어. 근데 내 가족이 망가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고. 26살 A씨는 호주 유학 시절인 20살에 마약을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엑서시를 배웠는데 코카인에도 잠깐 중독돼 있다가 결국에 필립을 배우게 되면서 한국에 왔을 때도 더 이상 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구글링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바로 장사도 했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약을 건넸다고 고백합니다. 왜 전파를 시키게 되는 걸까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일단. 왜냐면 저도 친구도 줘보고 여자친구도 줘보고 해봤지만 그때 그 마음은 너 죽어봐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돈보다 좋은 건데 내가 너 한번 줄게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뇌세포가 약간 망가졌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갔어요. IQ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58? 3개월 전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한 27살 B씨는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진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클럽을 친한 형들하고 갔는데 어떤 이제 알약을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 형이 그걸 먹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막 걷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막 춤도 추고 이래서 제가 먼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알만 줘봐. 쾌락이 느껴지면서 막 천국을 좀 맛보게 됐죠. 하지만 중독자로 산 5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걷지도 잘 못했고 숟가락 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약값으로 쓴 게 거의 뭐 번 돈의 70%는 쓴 것 같아요. 9억 이상은 쓰지 않았나.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마약은 SNS 등 온라인에서 급격하게 번졌다고 증언합니다. 중독자들이 중독자들을 만들거든요. 한 명의 중독자가 100명의 중독자를 만드는 거예요. 오프라인 경제가 죽고 온라인이 살아나면서 돈들이 없어지면서 마약 판매상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약을 스스로 그리고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합숙소에 들어온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없다. 신의 영역이다. 그 의지에서 많이들 죽으셔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50일 못 넘겨. 그런데 이런 재활 합숙 시설은 국내에 3곳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고 거기 나와서 사회 복귀하려면 입소자 시설들이 필요해서 20대가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제일 예쁠 나이인데 그때 기억이 별로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20대층의 마약의 실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약의 중독성과 폐해가 잘 느껴지셨나요? 네, 마약은 정말 무서운 약물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배워볼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첫 번째, 마약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습자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가장 먼저 청소년 마약 실태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소년 마약 사범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네, 약 5년 전 17년에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2,231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 중 15.8%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2.2배 증가하여 5,527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 중 34.2%를 차지했습니다.
약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실감 나시나요? 네. 그저 몇 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배나 더 많아진 거예요. 또 다른 자료를 볼까요? 경기남부청 마약 사범 검거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16명, 21년에는 44명, 22년에는 4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0.95%에서 22년에는 2.07%로 2%를 넘으며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마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고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길게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다들 적으셨나요? 그럼 한번 발표해볼까요? 마약은 냄새만 맡거나 손에 닿기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간이 절대 손대려면 안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이네요. 마약은 아주 작은 양이더라도 접촉하게 되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약을 하면 뇌가 망가져서 켄싱턴 거리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나 보네요. 미국 동부 쪽에 켄싱턴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리에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마약은 뇌를 망가뜨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약은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맞아요.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다들 아주 잘 말해주셨어요. 그럼 다 같이 마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마약의 작용과 부작용을 볼 텐데요. 이 표를 함께 보시죠. 필로폰, 히로뽕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쾌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불안, 불명, 공격성, 과원증 등을 불러일으켜요. 또 다른 마약 중 하나인 펜타닐은 만성 통증 완화를 주지만 구역질, 졸음, 인지기능장애, 선망, 환각, 호흡저하,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카인은 쾌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비염, 기관지 질병, 코조직 괴사 등 불러일으켜요. 마지막으로 헤로인은 마취제의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진통작용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확 와닿지 않으시죠? 눈으로 보이는 증상을 알려드리면 확 실감나실 것 같아서 이번엔 마약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약 중독자들을 하면 어떤 표정과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아파 보여요. 네, 맞습니다. 어딘가 대칭을 이루지 않은 얼굴과 초췌한 눈빛 등이 떠오르실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초점을 잃은 눈빛, 어둡고 푸석해진 피부 등 끔찍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 아래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환각을 느껴서 스스로 얼굴을 매우 핥히고 떨어진 식욕으로 체중이 감퇴하고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피부 조직과 피하 지방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급격히 노화되고 주름이 급증하며 치아 부식과 잇몸, 입술이 변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표를 잠시 한번 봐볼까요? 이 표는 2021년에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서 20, 30대 비율을 보면 총 56.8%를 보이고 있어요. 즉,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젊은 연령층이 마약을 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이 표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발생 건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여기서 연도별 2차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8년에 221건, 2019년에 236건, 최근 21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마약은 살인, 교통사고, 그리고 폭행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면 2021년 마약 재범률이 36.6%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마약한 사람 3명 중 1명은 또 다시 마약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마약을 쉽게 끊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 밥 못 먹으면 고통스럽죠. 그리고 하루만 밤새도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잖아요. 마약도 똑같아요. 마약은 단 한 번, 딱 한 번 투약하는 순간 뇌의 밥이나 수면 같은 생존 본능으로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약이 더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내성은 쉽게 말하자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매운 걸 잘 먹었나요? 어릴 땐 김치를 물에 씻어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꾸 먹으니까 몸에 내성이 생기게 된 거죠. 마약도 하면 할수록 몸에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결국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면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자연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요. 마약 중독은 벗어나는 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의 뇌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나는데 매우 힘이 들죠. 자, 지금까지 마약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약은 위험성도 매우 크지만 중독성 또한 강하다는 점에서 더욱 무서운 약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처음 부분에서는 마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활동으로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층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과 마약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네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설문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마약에 대한 특징과 위험성 등 마약 인지도에 관한 내용이니 잘 읽어보시고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보겠습니다. 이 서약서에는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약 근절 서약서. 첫 번째, 나는 마약의 위해에 대해서 알며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마약 근절뿐 아니라 나의 주변인들에게도 마약 근절을 실천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마약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며 지역사회에 이를 건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마약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약 근절을 위해 만든 서약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서약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강의를 잘 마무리하기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종이에 마약 근절을 위한 자신만의 서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약을 청소년 때부터 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약 근절 후에도 인생 전체에 씻겨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도 당연히 함께 따라올 것이고요. 이처럼 마약은 보통 순간의 실수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 고통과 피해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따라올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약 근절을 위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순간의 실수, 끝없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